처음 가보죠. 예, 당장 와서 계산하세요. 느낌 오시죠?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안에 남성 2명 입장합니다. 예, 안내를 받고 자리에 착석을 하죠. 야, 어제 사건 반장 봤냐? 진짜 재밌지? 한참 퍼마시고 저렇게 자리에서 기립. 자, 직원들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사이 먼저 짐 챙기는 남성 나가고요. 다른 이도 저렇게 따라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술 취하고 인사불성이라지만 계산할 정신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의 한 술집이고요. 밤 9시 20분쯤 두 남성이 옵니다. 그리고 약 4시간 동안 총 7만 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 새벽 1시쯤에 직원들이 한창 바빴다고 하는데 이 틈을 타서 계산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이 제보자인 업주는 혹시 담배 피우러 자리 비운 거 아닐까 싶어서 흡연실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또 가게 인근도 한 바퀴 둘러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발견하지 못했고요.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두 남성이 쓴 소주잔 2잔을 회수해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아직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업주는 두 남성 빨리 와서 결제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인 매장 난리법석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정말 황당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입장한 남성. 자, 봉투를 꺼내더니 과자를 마구잡이로 싹쓸이 합니다. 아유, 저거 다 자, 그런데 그대로 다시 진열대에다 올려놔요. 자, 지금 봉투. 지금 올려다 놨어. 진열대에다. 왜 뭐 하려고? 가져가려는 거 아니었어? 다시 올려. 자, 키 높이에 위에다가 막 던지기까지 합니다. 자, 담배를 꺼내 들고 가루를 바닥에다 솔솔 저렇게 뿌리더니 옷을 벗어 또 거기서 또 갈아입네.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거임? 자, 아침이 되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자, 매장을 구경하고 있던 학생한테 웬 공책과 봉투를 저렇게 주더니 야, 이거 들고 나가. 얼른 나가. 윽박 지르면서 같이 또 학생 데리고 나가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게요. 저기가 경남 거제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고요. 지난 26일 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저 남성이 등장했을 때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에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물건들 봉투에 담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도 하고요. 자기 옷도 보신 것처럼 벗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가 오전 8시였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중학생이 들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게 봉투에 담아놨던 거랑 노트를 주면서 너 이런 게 없으니까 가져가! 그러면서 협박하다시피 물건을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착했어요. 이 학생이 이 남자하고 나온 다음에 다른 친구 2명하고 와서 이 업주에게 사실도 알려주고 나머지 물건 정리하는 것도 도와줬답니다. 그 업주가 와서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CCTV도 확인해 보니까 저런 상황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녁 9시에 다시 왔습니다. 저 남성. 다시 와서 이번에는 물건들하고 자기 외투를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버렸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해서 망가뜨린 물건들이 한 13만 원어치 정도 되고요. 너무 황당하고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범죄 네. 심리학적으로다가 뭐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이게 범죄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확인해 보니까 근처에 사는 주민이다라는 거고 저분이 병원에 진료한 기록이 있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저 점주에게 사과를 하시고 선처해달라, 피해 보상은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워서 제보를 하게 된 경위는 이게 어린 학생이 많은 동네래요, 저기가. 그러면은 저렇게 결국은 절도 아닙니까? 절도를 하자고 부추기면은 이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하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만취 승객의 술주정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제대로 가는데 왜 너 시비를 지금 또 끌고 가잖아. 아버지가 빨리 앉아요. 내가 갈 때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안 하는 이거 아저씨가 진짜 욕할 거야 진짜?
당신은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 자, 혹시 저기 버스에 양재열 변호사님 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데. 노선이 비슷한 데를 가시네요. 네, 백 변호사님. 네, 사는 데도 왜 저러고 살아, 비슷하고요. 진짜. 네, 양천구 목동의 한 거리에서 지금 저 버스 승객이 딱 봐도 완전 만취죠.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지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버스에 탄 승객 중에 한 분이 버스 운전기사분의 저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찍어서 지금 제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버스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소리를 이제 버럭 지르는데 버스가 뒤로 간다는 소리인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랑 반대로 간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술 취해서 옆에 서 있다가 혹시 버스가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넘어진 본인도 많이 다치고 버스 그러면 기사분도 꼭 한문 네. TV에다가 그냥 이 맞아요. 보상해달라고.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앉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앉을 생각 없이 계속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 목적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기사분이. 다음이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물론 뭐 이게 범죄가 된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 나이 저렇게 많이 드시고 저 술 마시고 저기서 행패 부리면 저 택시 저 버스 안에 탄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정신 차리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아이,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누가 잘못했나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보행자 앞으로 웬 차가 갑자기 휙 좀 빨리 왔어. 아이씨, 깜짝이야. 왠지 그러는 것 같죠? 저 걸어가는 사람. 자,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본인 위로 꽝 했습니다. 예, 밀어버렸어요, 그냥. 자, 지금 보세요. 자, 뭐라고 한 것 같아. 자, 그랬더니 밀어서 그냥 하면서 본인 위로 꽝.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네, 저게 지난 12일 새벽 1시쯤이고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을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빠르게 나오다가 저 보행자 가까이에서 멈춰 섭니다. 이 보행자가 놀랐다 보니까 항의를 하면서 살짝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멈췄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멈췄던 차가 조금 움직이면서 다 못 지나간 저 보행자의 다리를 친 겁니다. 이 충격 때문에 보행자는 보시다시피 차 보닛에 잠시 올라탔다가 내려올 정도였죠. 이 보행자 측은 이걸 두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이용해서 일부러 공격했으면 이거 특수폭행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뭔가 좀 고의성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일단 저 운전자의 머릿속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근데 지금 일단은 처음에 올 때 부딪히지 않았죠. 근데 그 뒤에 아주 세게 엑셀을 밟은 건 아니고 살짝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인데 거의 끝에 갈 때쯤 차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나간 줄 알고 앞으로 가려고 그랬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욕설이 오가는 과정이 좀 있었다거나 고의를 추정해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심은 가고 심증은 가지만 저걸 특수폭행으로 의율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쉬워 보진 않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짧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왜냐하면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싸워? 올해 운전자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싸워, 어쨌건 싸워, 보행자가 싸워. 다 거의 좋아, 지나갔다고 좋아. 아주 좋아. 생각하고 움직인 거, 그러니까 물론 저도 고의성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자, 참고로 두 분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거. 저희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음 마지막 아닙니다. 막무가내 택배 수령자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택배 운송차에 한 여성이 저렇게 올라타가지고 자기 택배 물건을 찾습니다. 그 와중에 그만 남의 택배를 파손했어요. 자, 이 모습을 촬영하는 택배 기사한테 휴대전화 줘보세요. 내가 파손시킨 건 내가 찍을게 하더니 자기도 저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헤집어 놓은 남의 택배를 저렇게 정리하더니 자신의 물건, 자기가 원래 찾고자 했던 자기 물건을 챙겨서 유유히, 지금 저거예요. 자기 물건을 챙겨서 유유히 택배차에서 자, 아니 기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집에 배달을 해줄 텐데 왜 본인이 저렇게 차에 올라서 저렇게 찾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게 지난 22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참 무섭게 이걸 좋아졌다 해야겠죠? 택배 기사분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동네에 좀 익숙한 지역 같은 경우는 택배 차량이 다니는 곳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내 택배 먼저 내놔라. 이거 안 주면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택배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실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분이 순서를 딱 정해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다 저렇게 해집고 나간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점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가면서는 이거 부서진 거 물어줘야 되고 내가 물어줄게라고 갔다라는 겁니다. 기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충분히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건 업무방해 될 가능성 진짜? 많습니다. 네. 충분히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간만에 의견 합치.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다짜고짜 이혼하자는 남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떤 분은 또 저희가 이렇게 OX하는 걸 가지고 어디서 또 긁어온 거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제보가 온 사연입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네가 다 부담해라. 싫으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서 고민이 된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 부부는 5년 전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재혼 부부입니다. 이 남편이 돈 관리를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 사연자한테 한 달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10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빠듯해서 모자라는 건 사연자가 버는 돈으로 충당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의처증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연자가 조금만 늦게 귀가를 해도 화를 내면서 이 주변 인물들한테는 오히려 이 사연자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을 했고요. 둘만 있을 때는 세상 차갑게 대하면서 남들 있을 때는 오히려 다정한 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이 남편이 생활비에 아파트 전세 대출금 다 낼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사연자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화를 냈더니 싫으면 헤어지자. 그거 다 낼지 아니면 나랑 이혼할지 결정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겨우 다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이대로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서 같이 살아볼지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 9천여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참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야 자연아 이거 사. 너 재혼이야. 겨우 만난 사람인데 또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야 일단 참아. 네 남편 지금 뭔가 좀 꼬인 것 같으니까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풀어야지. 야 아무리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 아니라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면 그거 진짜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다. 참아, 응? 참아. 동그라미. 자 들어보세요. 다음은 이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참기 뭘 참아. 자연아 이거 다 정신 차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야 의처증도 답이 없는데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퉁치는 인간을 뭐하러 계속 데리고 살아. 야 그런 인간하고 평생 살 바에는 이혼 2번 한 여자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해. 다시 한 번 말한다. 의처증은 노답. 헤어져.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사실 저는 뭐 무조건 헤어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처증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보시고 헤어지는 거 결정하시되 재혼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운이 안 좋게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재혼이라고 해서 이혼을 못하고 재혼이니까 꼭 참아야 되고 이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X를 들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 글쎄 저는 뭔가 이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2년 전부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정말 많은 그런 입장이고요. 뭐 혹시 어떤 다른 제3자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유 없이 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아까 의처증에 뭐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다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뒤에 것도 의처증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딴짓 못 하겠지. 저는 전형적으로 이게 의처증이 심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의처증이 쉽게 이렇게 오늘부터 괜찮아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혼을 한번 했었던 그런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보단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앞으로 좋을 걸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일단은 뭐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한 번 해결을 모색해 보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솔직히 오늘 이 사연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동단결 뭐 헤어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박슈중님, 재혼이 아니라 뭐 10번이라도 저런 인간이라면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셨고요. 승희선님, 저 남자 본인이 밖에서 딴짓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하셨습니다. 바른사람님, 저런 남편 같이 살면 평생 힘드실 거예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